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조승원입니다. 지난주 스트레이트 두 기자가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 일을 직접 하면서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현실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동경, 김수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배달 노동자들이 저렇게 힘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결국 독과점의 행포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온 박정훈 위원장도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글과 말로만으론 전달되지 않는 영상의 힘이 대단하다. 실제 현장의 에피소드들을 라이더들끼리 단체 카톡방에서 함께 웃으면서 시청했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두 기자가 일주일을 일했잖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나흘치를 봤으니까 이제 남은 사흘은 어땠는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와,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이거. 여기 엄청난 오르막길이네. 안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저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배달할 곳을 받아보니 아까 그 오르막길입니다. 아까 그 입구거든요, 여기가. 또 그 길입니다, 또. 내일은 무조건 전기자전거를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먼저 전기자전거부터 빌리러 갔습니다. 지금 이게 오르막길인데 별로 힘을 안 줬는데 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번 타보고 당장 빌렸습니다. 사흘에 75,000원. 첫 주문부터 전기자전거의 위력을 바로 실감했습니다. 서강대 언덕길. 전기자전거 이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대학교 안에서 다시 미로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최양업관이 어디 있어요? 최양업관 아세요? 몰라. 몰라요? 최양 법관이고요. 지난 방송 때 그 넓은 이화여대에서 기숙사 찾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좀 작은 서강대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제 시간 안에 배달 못할 뻔했습니다. 2대 기숙사도 그랬지만 안에 계신 분들만 아는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꼬이면 엄청 꼬여요. 그래도 전기자전거가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선선한 날씨, 어느새 익숙해진 길찾기. 이 정도면 할만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쨌든 벌써 5일 차인데 여유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생기는 거죠. 주변 머리가. 그래서 뭐 길도 단축해서 가고. 그러나 방심했습니다. 바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문 앞에 음식 놓고 돌아가는 길. 기분이 싸해서 돌아보니 다른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한 거. 와, 미쳤다. 주문 칠 수 있다고 빨리 말씀드려야겠다. 이걸 레미안 아파트네. 내가 미쳤네. 쿠팡에서도 무슨 일이냐며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쿠팡이츠 고객센터인데요. 죄송해요. 제가 아파트를 잠깐 헷갈렸어요. 바로 옆 아파트거든요. 예. 네. 그분한테 네. 5분? 길어야 5분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한 거라서. 걸리신 거죠? 네. 말씀 좀 5분 잘 정도 들려주세요. 걸리신다고 전달해 드릴게요. 결국 음식 시킨 분께도 한 소리 들었습니다. 저기 음식 주문하셨죠? 네, 배송 똑바로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얼른 올라가서 갖다 드릴게요. 오전 11시 반부터 8시까지 8시간 반 동안 11건을 배달하고 72,000원을 벌었습니다. 전기자전거 빌리느라 든 돈 생각하니 속이 쓰렸습니다. 배달 마쳤고요. 드디어 주말인 토요일. 단가가 2,000원 더 올랐습니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비 내리는 시간이 잠깐 있나 봐요. 그래서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돈을 조금 더 쳐준다고 하네요. 아파트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는 사람 드나드는 입구 찾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아파트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따로 있으실 거예요. 주민들께 다니시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일단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간신히 배달은 했는데 이번에는 나가는 길을 헤맵니다. 와, 나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미치겠다. 마포, 용산, 서대문. 이제 저의 배달 3구가 된 곳을 두루 돌며 13건 배달에 1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일요일, 오늘은 서울 강남으로 갑니다. 라이더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만 진행하는 주말 프로모션에 혹했습니다. 점심때 11시에서 오후 1시, 저녁 때 6시에서 저녁 8시까지거든요. 4시간 동안 배달 건수가 총 12건이 넘으면 저한테 2만 원을 더 준다는 거예요. 오전 11시 정각, 앱을 켜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첫 주문까지 20분이나 걸렸습니다. 일단은 좀 1시라도 빨리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20분 뺏기고 시작한 거예요. 11시에서 1시까지 최소 6건은 배달해야 하는데 5건밖에 못했습니다. 라이더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주문 잡기가 어렵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배달 완료 누르자마자 바로 뜨거든요. 1시 딱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피크타임은 지금부터가 시작인데 젠장맞을 프로모션은 11시부터 1시까지 준 거예요. 프로모션 도전에 성공하려면 이제 저녁 2시간 만에 7건을 배달해야 합니다. 도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녁 6시 정각, 6시 15분, 6시 27분 연이어 배달 성공. 시간에 너무 쫓기다 보니 나쁜 마음이 싹 듭니다. 이 프로모션이 무섭네요. 음식 늦게 주시는 분들이 미워지려고 하고 거리 멀면 얄밉고 배달하는 데가 멀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1시간 동안 3건 배달.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나 7시가 넘어서자 주문 배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기자전거 배터리까지 다 달았습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도 다 달았고 보조 배터리 전기도 다 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1시간에 그냥 다 붓고 가는 겁니다. 자, 되든 안 되든 가보겠습니다. 결국 4시간 동안 10건 배달, 12건 달성에 2건 모자라 실패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애초부터 불가능한 도전이었단 생각이 듭니다. 픽업 시간, 체력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1시간에 3건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4시간 동안 다 달성을 해야 12건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어려웠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달성을 못했습니다. 저의 일주일은 그렇게 프로모션 실패와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플랫폼 노동 닷새째. 돈 벌 욕심에 이번에는 마포 한 복판으로 갔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곳곳이 오르막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오르막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결국 밀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냥 무거운 짐 하나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경사가 좀 완만해졌다 싶어 다시 올라탔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안 올라가. 최악의 오르막은 효창공원 국밥 배달이었습니다. 800m가 다 이런 오르막일 것 같아. 아, 괜히 잡았어. 딴 거 잡을 거. 그동안 마포 용산에서 그것도 자전거로 배달하던 동료 이동경 기자 생각이 났습니다. 주문은 밤 늦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배달료가 춤을 춥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이제 끝났나 봐요. 6,000원, 7,000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6, 7천 원 하던 배달료가 1시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주문량에 따라 그 시간에 일하는 라이더들 숫자에 따라
가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새벽에는 다시 쿠팡 플렉스. 물건을 배정받기 위해 앱을 실행하자마자 불만 2건이 접수됐다고 뜹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인지는 안 알려줍니다. 어떤 게 문제였는지는 안 떠요. 뭐지?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직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공연하는 경우는 불만이 들을 수 있어요. 점수는 아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점수 낮으면 이상한 동네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전혀 일감 배정을 못 받을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마포 일대 30개의 택배. 그런데 단가가 이상합니다. 첫날에는 박스 한 개에 1,550원이었는데 둘째 날 1,450원으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200원이 더 떨어진 1,250원입니다. 개당 300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택배일 사흘 만에 처음으로 소독 스프레이도 받았습니다. 소독 스프레이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아니라 상품에 뿌리라고 돼 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오기도 했던 쿠팡. 상품 소독제는 주는데 나를 위한 소독제는 안 주나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배달할 곳은 마포역 근처 오피스텔. 주차를 했더니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분에 1,500원, 1시간에 3,000원. 할 수 없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를 끌었습니다. 배송을 끝내고 나와보니 차 세웠던 곳 바로 뒤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눈에 들어옵니다. 카메라가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이 제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만 원은 넘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왜 이제 봤을까요? 뭐 하는 걸까요, 저는? 오늘은. 30개를 배송하고 번 돈은 35,550원. 만약 단속 당했다면 저 돈 다 날린 셈이라 걱정이 됐습니다. 단가가 200-300원 떨어진 게 억울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어제 번 돈과 오늘 번 돈이 많게는 몇만 원씩 차이가 나실 텐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당함, 억울함 이런 거를 이분들은 과연 어디다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말인 토요일, 저도 기회의 땅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으로 가면 건당 3,000원을 더 준다는 알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팥빙수는 녹을까 걱정, 뜨거운 쌀국수는 쏟을까 걱정. 지하상가로 킥보드를 들고 내려가고 경적을 울리고 차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저녁 8시 반, 주문을 받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겨우 200m 남겨뒀는데 황당했습니다. 재료 손이 떠서 주문을 취소됐대요. 거의 다 왔는데.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식당 도착 전에 취소되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다시 새벽에는 쿠팡 플렉스. 이번에는 용산구 청파동 38건입니다. 배달할 상품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기어이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겁나 아파. 띵해요, 머리가. 머리가 띵해. 간신히 정신 차리고 배송을 시작했는데 반지하로 내려가다 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낮밤이 바뀐 생활을 며칠째 하다 보니 정신줄을 놨나 봅니다. 왜 그러냐. 청파동 골목은 유독 좁았습니다. 제 손가락 이게 한 뼘인데 20cm거든요?
사흘 금융관 아닌가 지금 엄청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러니 진이 빠지지 이러니. 계단을 오르고 수박까지 배달하니 온몸이 쑤십니다. 팔뚝이 이 부분이 좀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당겨요. 정신없이 새벽 일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 알림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느냐, 소독제를 사용했느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녁 6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4시 반까지 10시간을 일하고 69,400원을 벌었습니다. 시간당 7,000원이 안 됩니다. 일요일에도 강남 3,000원 더 프로모션이 떴습니다. 그런데 주문 잡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새 없어졌어. 그새 엄청 먼 데랑 고민하는 사이 없어졌어. 무서운 동네야, 무서운 동네. 그런데 정작 프로모션 시간이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주문이 많아집니다. 밤 11시인데도 계속 주문이 뜹니다. 프로모션이 사람 갖고 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건 가까운 콜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정말 많네요. 계속 들어옵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밥대를 놓쳤습니다. 쿠팡 플렉스 하러 가는 차 안에서 김밥으로 때웁니다. 맛은 있습니다. 저 밥을 2시쯤 먹고 처음 먹는 거니까 10시간 가까이 공복 상태였네요. 이번에는 마포구일 때 45건 새벽 배송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물건을 서로 바꿔 배달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짐을 바꿔놓을 뻔해가지고 이렇게 배송 실수 정정이라고 해서 다시 사진을 남겼고 물건은 줄지 않고 잠만 쏟아집니다. 4시 한 6시까지 할 것 같은데 오늘. 어느새 종이 텄습니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또 실수 연발입니다. 하나만 남는다 하나. 이게 아까 수박에 갔어야 되는 건데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 다시 배달하느라 30분을 더 썼습니다. 11만 2,300원. 가장 많은 돈을 번 하루를 끝으로 드디어 길었던 일주일이 마무리됐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꼬박 일주일을 일했는데 평소에 안 하던 일이라 힘들었을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먼저 그 이 주말 프로모션이라는 거 이건 보니까 배달 일감 많은 곳에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결국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이 사람들을 모아 일시키는 수단인 겁니다. 문제는 앞서 보셨듯이 이 4시간에 12건 같은 프로모션을 달성하려면 엄청 빠듯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20분당 한 건꼴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이게 또 주문이 쉴 틈 없이 들어와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왜 30분 배달 보증제 때문에 이 시간에 쫓기던 배달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까지 났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모션은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 네. 근데 김수근 기자는 머리를 좀 꽤 세게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괜찮습니까? 네, 부딪혔던 순간에는 말 그대로 눈앞이 하얘졌고 좀 부어오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사고가 나면 어디 보상받거나 호소할 데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기자의 일주일 체험은 이제 여기까지 봤고요.
실제로 이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신 거죠? 네, 저희는 일주일로 끝났지만 매일 이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가면은 올 것 같아요. 김영민 씨는 한 달 전 쿠팡이츠로 커피 6잔을 배달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구로동 쪽 근처에서 그 철판 같은 게 또 깔려 있었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차는 막 들어오려 그러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거든요. 그 좀 약간 어깨가 네. 원래 어깨가 좀 안 좋긴 했는데 어깨가 그때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헬멧이 긁히고 찢어질 정도로 아찔했던 사고. 쿠팡이츠 관제센터에 카톡으로 사고를 알렸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황당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커피 배달 얘기부터 꺼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쿠팡이츠인데요. 네. 네, 그 방금 카카오톡 보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그 음료가 2잔이 파손되셨다고요. 네. 이제 파트너님 배달 중에 미끄러지셔서 파손되신 거잖아요. 네. 네. 고객님한테 아직 전달이 안 된 거죠? 뭐 어떻게 남은 거라도 배달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 음료가 다 일단 파손이 되신 거잖아요. 네. 커피값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거 음식값하고 그 네. 배달비는 일단 차감이 일단 되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완료해 주시고요. 네네. 일단 음식은 자체 처리 부탁드리고요. 네네네. 통화가 끝날 때가 돼서야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봅니다. 자,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아, 좀 아파요. 아, 헬멧이라도 썼으니까 다행이지 머리 쪽으로 부딪혀가지고 안 그래도. 완료해 주셨나요? 네. 앞으로는 전화해도 안 받는다는 말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네네. 그 관제 업무가 안 돼서 이게 임시번호라서 여기에 전화 주셔도 전화 연결 안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해주세요. 뭐 먼저 그 몸이나요 먼저 괜찮냐 그거를 먼저 여쭤보지.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좀 대처해. 김 씨는 쿠팡에 보상은 요청했을까? 요청은 해보셨어요? 나 이거 배달하다 다쳤는데 병원비 같은 거 좀 지원해 줄 수 있냐고? 그 사실 꿈에도 네네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배달 노동자에게 사고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다 보면서요.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고는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저는 유상운송을 제 차로 넣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몇백만 원만 결제하고요. 플랫폼 노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민 커넥트 3만 명, 쿠팡이츠 2만 5천 명, 쿠팡플렉스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일이 끊긴 자영업자들, 해고자나 무급 휴직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감성적 광고로 일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입니다. 저처럼 아이가 있는 집은 나가야 할 고정비는 꾸준히 나가거든요. 쿠팡 플렉서를 하면서 그런 게 다 맞춰지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시작해보세요. 면허도 필요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단가는 떨어집니다. 수시로 가격을 바꾸며 배달 노동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시간으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역시 단가는 떨어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프로모션이 끝나서 기본 요금이었어요. 그냥 3,000원. 콜이 한 4, 50개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1,000원씩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부분이 기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콜을 취소하면 평점이 깎입니다. 그러고 나면 일주일씩 일을 안 주기도 합니다. 밤 11시 넘어서 비는 무진장 오는데 단가가 기본급이 4,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망원동인데 신촌에서 픽업해서 용산 가라는 거예요. 취소를 했더니 계속 그런 것만 떠요.
거부를 한 번에 한 5번, 6번 그 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해대면은 그날은 끝나고 다음날 일주일간 정지시켜요.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 플랫폼 업체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타겠다, 일을 하겠다라는 게 취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윈윈을 해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점점 조금 시간이 변할수록 내가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용당한다라는 느낌이 많다는 게 프로모션도 이제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음료 파손됐는지부터 물어본 건 좀 심했다 싶습니다. 네. 또 보상 요구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라는 인터뷰도 마음이 참 아프네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계약서를 보여드렸지만 플랫폼 업체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고용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자가 아니니까 노동법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정말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먼저 12,000명이 한꺼번에 해고된 타다의 사례부터 보시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이동의 편안함. 바로 가다. 이동의 기본. 타다. 2018년 10월 타다가 출범했습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많던 소비자들이 열광했습니다. 1년 만에 회원수 170만 명. 한쪽에선 공유경제의 혁신이란 극찬이, 다른 한쪽에서는 법의 허점을 파고든 변종 택시일 뿐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혀 그 법 취지와 어긋나게 그 부분만 살짝 떼어내가지고 택시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혁신인가 불법 콜택시인가? 이 논란은 결국 법원을 거쳐 국회 입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허점을 막은 겁니다. 소카 이재용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1년 반의 유예 기간을 주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지만 이재용 대표는 스스로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타다 사업이 중단된 뒤 12,000명이나 되는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4월 8일 타다가 운전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보낸 공지입니다. 11일부터 사업을 중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공지를 끝으로 순식간에 12,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와, 한순간에 접어버렸는데 너무 좀 황당하고 무슨 기업가분이 이런 식으로 접기가 쉽지가 않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직 드라이버들이 에이 설마 다 이랬어요. 타다 운전기사들의 고용 형태는 복잡합니다. 차량은 소카의 렌터카,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는 소카의 자회사 VCNC, 운전기사들은 VCNC와 계약한 수십 개의 인력 파견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근거로 타다는 운전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출퇴근이 완전히 자유롭고 회사의 지시나 명령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가 아니라 계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해고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버려졌죠. 해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타다 운전기사들은 정말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였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입는 옷부터 규제했습니다. 단색 와이셔츠와 카라티만 입고 색도 남색 등 무채색만 허용했습니다. 라운드티나 후드티, 폴라티, 일반 티셔츠 모두 금지, 모든 색깔 있는 옷도 금지했습니다. 제대로 지켰는지 불시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승객 응대 지침도 내렸습니다. 8단계로 나눠진 매뉴얼을 따라야 했습니다. 총 8가지인데 어서 오세요, 누구누구 님이시죠, 어디로 가시죠, 그런 다음에 운행을 시작한 다음에 바로 조금 있다가 라디오 볼륨이나 그 차량 실내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물어보고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0몇 개 업체가 되어 저희 그 파견 업체들이 이 20몇 개가 다 똑같이 교육을 해요. 그 8가지 멘트를. 보통 회사와 비슷한 인사평가 제도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수집한 고객 평점에 따라
기사들을 4단계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보수는 시급으로 줬고 승객을 내려준 뒤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지난 5월 말 중앙노동위원회가 의미 있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타다 운전기사 1명이 낸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타다 운전기사는 고용된 노동자다. 사용자는 쏘카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맞다. 그러나 쏘카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로서 근로자로 인정을 해달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나머지 플랫폼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런 그 선례들은 이게 뭐 깃발을 꽂는다고 생각을 하는 심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끈다는 플랫폼 기업들. 이들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플랫폼은 이거 해라고 시키지 않거든요. 일감을 던져주죠. 일감을 던져주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내가 할게요라고 거기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져요?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속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지시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 알고리즘은 결국 어떻게 기능하냐면은 운전자로 하여금 콜을 받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죠. 왜 이번 콜 안 받으면 내일 일이 없을 거니까. 노동의 종속성이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그 노무 제공자의 자발적인 동의라는 측면인 건데 알고리즘이 이 자발적인 동의를 강제된 동의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타다가 사업 접은 건 알았지만 12,000명을 한꺼번에 해고했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좀 잔인하다 싶은데요. 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큰 논란이죠? 네, 미국과 유럽은 특히 승차 공유 플랫폼 우버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우버 운전기사들도 노동자다라는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럽연합과 영국 사법부가 잇따라 우버 운전기사들은 노동자라며 이 노동법을 지키라고 결정했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분야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음식 배달 외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카카오 데일리 같은 대리기사들이고요. 요즘 길거리에 부쩍 많아진 공유, 전동, 킥보드에 배터리를 교체하는 일도 제가 직접 해봤는데 이것도 플랫폼 노동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변호사나 컨설팅, 이 번역 같은 이 소위 전문직 서비스도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들은 모두 같은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독점에 대한 욕망인데요. 이게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주문이 들어오면 요리를 시작합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채소와 함께 볶아내는 볶음 족발. 이 집의 대표 메뉴입니다. 새로 족발집을 시작한 이 씨 부부가 가장 먼저 한 건 배달앱 가입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둘 다 가입했습니다. 뻔히 이렇게 베로벤의 코너에 오픈하면서 장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문 앱에 노출이 안 돼 있으면 장사가 영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손님들은 간주하죠. 막상 가입하고 보니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배달의 민족은 앱 상단에 가게를 노출해주고 카드 수수료를 포함해 음식 가격의 10.1%를 가져갑니다. 배달료는 별도입니다. 쿠팡이츠는 그나마 정액제라 좀 낫습니다. 배달 한 건에 수수료 1,000원, 배달비 5,000원을 떼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곧 바뀐다고 합니다. 이 체계가 8월 말까지 한시적인 거고 8월 말이 끝나면 제 기억으로는 15%로 돌아온대나 하자니 부담되고 장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지금의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고 한국은 지금 플랫폼 전쟁 중입니다.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조 원. 이용자는 2013년 87만 명에서 지난해 2,500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 중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배달통의 합병이 성사되면 98% 점유율, 독점이 탄생합니다. 여기에 쿠팡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 손실도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런 손실은 신경 쓰지 않고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더 중요한 건 시장 장악이기 때문입니다. 독점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초기에 큰 돈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공짜로 배달앱을 깔게 해주고 아주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음식점들을 가입시키고 그러면서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플랫폼은 독점을 욕망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그리고 배송 노동자들을 자기 생태계 안으로 얼마나 많이 끌어들이냐가 곧 돈입니다.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가 이 배달 앱을 깔아서 사용해야 될 유인이 생겨요. 근데 소비자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음식점 입장에서도 이 앱을 사용해야 될 이유가 늘어나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미 여기 음식점이 이렇게 많고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누가 들어와도 옮겨갈 수가 없거든요. 5,000원짜리 식사 배달에 최대 12,000원을 주는 출혈 경쟁도 그래서 감수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장을 장악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건 극단적 이윤 추구입니다. 지난 4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사태는 그런 플랫폼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바꿔도 우리는 대부분 시장을 플랫폼을 배달 앱으로 딱 장악하고 있으니까.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단가를 후려칩니다. 제가 처음에 시급제로 할 때는 최소한 13,000원 그렇게 해서 하다가 건당으로 넘어갔을 때 수입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지지난주인가까지 2,4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악을 했죠. 야, 이거는 무슨 단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은 이런 기술에 힘입어 태풍처럼 시장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용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회용 노동을 그때그때 사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과 규제를 피해갑니다. 자본주의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일단 풀타임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놓고 그 사람에게 노후의 연금과 그리고 다쳤을 때 산업재해 보험과 그리고 실업당했을 때의 실업급여와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플랫폼 노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혁신을 내세우는 플랫폼 기업들. 그러나 그 혁신은 일회용 노동에 기대고 있습니다. 고용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떠넘깁니다. 근로자를 사용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퇴직금이라든가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니까 4대분 지급하지 않으니까 혁신적이겠죠. 하지만 어때요? 자본이 감당해야 되는 걸 국민한테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비용들을 외부화시키는 것들이 플랫폼 기업이 말하는 혁신의 본질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이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가짜라는 거죠. 여기까지 잘 봤고요. 지난주 시청자 질문 중에 두 기자가 번 돈 누가 갔느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우선 일주일 일해서 얼마 번 겁니까? 네, 저는 총 47시간 일한 뒤 세금 3.3% 떼고 48만 9,490원을 벌었습니다. 네, 저는 총 58시간을 일했고요. 54만 4,470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뭐 킥보드 빌리고 자전거 빌리고 또 가방, 헬멧 사고 기름값 이런 건 또 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빼고 나면 순수하게 번 돈은 36만 원입니다. 네, 저는 좀 지출이 많아서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이번에 두 기자가 번 돈이 103만 원인데요. 이 돈은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라이더 유니언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6월 7일과 14일 스트레이트 방송 우파코인 극우 유튜버들의 황금알 비즈니스 편을 취재한 이지선 기자가 제141회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앞으로도 끈질긴 고발 정신으로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